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매달 월급 일부를 떼서 꾸준히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요. 특히 ISA 계좌처럼 세금 혜택 좋은 곳에 넣을 때, ETF 딱 하나만 골라서 쭉 모아가면 뭘 사야 하지? 이런 고민 아마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상품,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 종목 번호 441640이죠. 이 상품에 대해 저희가 직접 한번 분석해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이름 전체보다는 종목 번호 441640이나 아시는 분들은 김치디보라는 별명으로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정말 ISA 계좌에서 매달 꾸준히 모으기에 괜찮은 선택일지, 또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혹시 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ETF가 왜 ISA 계좌랑 잘 맞는다고들 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ISA 계좌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뭐 만능 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금 혜택이 정말 좋잖아요. 네, 맞아요. 수익 나도 세금 안 내거나 뭐 내더라도 훨씬 적게 내니까 장기 투자할 때 중요한 그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에 아주 좋은 그릇이죠. 맞습니다. ISA 계좌의 그 핵심 강점은 결국 발생한 수익, 예를 들면 배당금이나 아니면 주식 팔아서 남긴 차익 같은 거요. 이걸 세금 거의 안 떼고 그대로 다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반 계좌 같으면 배당금 받을 때마다 15.4%씩 떼잖아요. 근데 IS에선 그럴 필요가 없거나 훨씬 적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매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월배당을 꼬박꼬박 주는 ETF가 되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는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세금 걱정 거의 없이 바로바로 재투자해서 그 복리 효과, 눈덩이 굴리는 속도를 확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세금 없이 재투자해서 눈덩이를 더 빨리 굴린다. 근데요, 보통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ETF라고 하면 그 콜옵션 팔아서 받는 프리미엄 덕분에 매달 돈은 좀 쏠쏠하게 들어와도 주가가 확 오를 때는 그걸 다 못 따라간다. 이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지붕이 막혀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정확하십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커버드콜 전략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안정적인 수입, 그러니까 인컴을 얻는 대신에 주가 상승 잠재력의 일부는 좀 포기하는 전략이니까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가 좀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 ETF는 그냥 커버드콜 전략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액티브 운용 방식을 더했어요. 이름에도 액티브가 딱 들어가 있네요.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혹시 이것 때문에 일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뭐 괴물 같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건가요? 안정적인 월배당도 챙기면서 주가 상승도 잡으려고 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죠. 이 ETF의 기본 구조를 좀 보면요. 첫째는 미국의 우량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존슨앤존슨 같이 꾸준히 배당 늘려온 그런 실적 좋은 기업들이요. 여기에 투자해서 기업 가치가 오르는 만큼 주가도 오르는 거, 즉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게 첫 번째 축입니다. 이게 이제 성장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동시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미국 주식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 주식들에 대한 콜옵션, 그러니까 미래의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죠. 이걸 팔아서 매달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얻은 옵션 프리미엄이랑 또 원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합쳐서 투자자들한테 매달 분배금, 그러니까 월배당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안정적인 인컴 쪽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투자 대상은 좋은 미국 배당주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에다가 커버드 콜로 얻는 옵션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월배당을 준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궁금한 건 그럼 커버드 콜의 단점인 그 주가 상승 제한,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액티브, 이게 뭔가 역할을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액티브 운용의 진짜 역할이 드러나는데요. 대부분의 커버드콜 ETF는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기계적으로 옵션을 파는 패시브 방식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매달 이런 조건의 콜옵션을 무조건 판다. 이런 식이죠. 운용 매니저가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옵션 매도 비중을 능동적으로 조절합니다. 조절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매니저가 앞으로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콜옵션 매도 비중을 확 줄이거나 아예 안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옵션 매도 때문에 주가 상승이 막히는 효과가 줄어드니까 주가가 오를 때 그 상승분을 더 많이 따라갈 수 있겠죠. 반대로 시장이 좀 옆으로 가거나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옵션 매도 비중을 늘려서 주가 상승은 좀 덜 먹더라도 안정적으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챙기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 봐가면서 옵션이라는 브레이크를 좀 밟았다도 했다 하는 거군요. 오를 것 같으면 브레이크 덜 밟아서 속도 좀 내고, 좀 지지부진할 것 같으면 브레이크 밟아서 안정성을 높이고. 와, 듣기는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문제는 그 액티브라는 게 결국 매니저 판단에 달린 거잖아요. 그 판단이 항상 맞을 수는 없을 텐데
만약에 시장 예측이 틀리면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패시브보다 성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액티브 운용이 가진 본질적인 위험이죠. 매니저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리 뛰어난 매니저라도 미래 시장을 100%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액티브 전략이 항상 패시브 전략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보장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판단이 틀리면 오히려 비용만 더 내고 액티브 펀드가 보통 운용 보수가 더 높거든요. 성과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다만 이 액티브 전략의 목표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 패시브 커버드 콜보다는 좀 더 나은 위험 대비 성과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상승장에서 덜 소외되고 하락장에서 좀 더 방어력을 높이는 데 있는 겁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운용 능력과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군요. 액티브 운용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실제로 이 ETF 성과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괴물 같다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 데이터로 좀 뒷받침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작년에 22% 이상 수익률 냈다는 자료도 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분석한 시점 기준으로 보면요. 최근 1년간 22%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건 맞습니다. 와, 이 숫자 자체만 보면 상당히 인상적이죠. 특히 커버드 콜 전략을 쓰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 상승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전략을 쓰면서도 이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22%면 진짜 높은 건데요. 근데 혹시 그 기간 동안 그냥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 좋았던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S&P 500 지수나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커버드 콜 ETF랑 비교했을 때도 이게 뛰어난 성과였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성과가 정말 그 액티브 전략 효과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이 좋아서 같이 올라탄 건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어떤 투자 성과든 시장 전체 영향, 베타라고 하죠. 그리고 상품 고유의 전력이나 운용 능력 덕분에 얻는 초과 성과, 알파, 이걸 좀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작년에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2%라는 수익률에 시장 상승 효과가 상당히 기여했을 가능성은 당연히 높습니다. 그렇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패시브 커버드 콜은 강세장에서 시장 상승률을 온전히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ETF가 커버드 콜을 쓰면서도 20% 넘는 수익률을 냈다는 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액티브 운용을 통해서 옵션 매도 비중을 잘 조절해서 시장 상승세를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수익도 챙기려는 전략이 비교적 잘 먹혔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보장은 절대 아니고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난 1년은 그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찾으려는 액티브 전략이 나름 성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이렇게 매달 나오는 월배당금, 이 분배금이 ISA 계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또 ISA랑 합쳐졌을 때 핵심 매력이니까요. 네. 매달 나오는 분배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A 계좌 안으로 세금 부담 거의 없이 들어옵니다. 이 돈은 계좌 안에서 그냥 잠자는 게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네. 첫째는 자동 재투자입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받은 분배금으로 그 ETF를 자동으로 더 사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매달 받은 돈이 다시 원금이 되어서 다음 달엔 더 많은 배당을 기대하는 그 복리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누리는 방법이죠. 그렇죠. 둘째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 ETF를 더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모아뒀다가 다른 주식이나 펀드 혹은 예금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던 ISA 계좌 안에서는 세금 손실 없이 온전히 그 돈을 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은퇴하신 후에 매달 생활비나 용돈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이게 되게 매력적인 인컴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해서 자산을 불려나가야 하는 젊은 투자자분들께는 강력한 복리 효과로 자산 증식 속도를 높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IS 좋은 그릇 안에서 이런 월배당 ETF를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그래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미국의 우량 배당 성장주 투자로 성장성을 잡고 커버드 콜 전략으로 안정적인 월배당을 만들고 여기에 액티브 운용이라는 걸 더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성장과 안정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는 상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ISA라는 설세 계좌에 담아서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면 세금 혜택이랑 복리 효과라는 강력한 엔진까지 다는 셈이고요. 자,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441640 ISA 계좌에서 매달 꾸준히 모아갈 만한 ETF를 찾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왜 이 상품이 하나의 좀 흥미로운 선택주로 이야기되는지 그 이유와 작동 방식 또 잠재적인 장점과 가지고 있는 위험까지 충분히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안정적인 월배당,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으려는 성장성, 그리고 ISA의 절세 효과. 이 조합 매력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서 뭐 완벽한 상품이나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런 건 없겠죠. 오늘 살펴본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액티브 운용이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고요. 오히려 잘못 판단하면 패시브 전략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중요하죠. 또 커버드 콜 전략 자체가 가진 특성상 만약에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강세장이 온다, 그러면 시장 상승률을 다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고요. 맞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결국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그 판단 과정에 좀 유용한 정보와 균형 잡힌 시각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ETF가 추구하는 성장과 안정의 조화라는 목표가 과연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 또 투자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